자, 구두 입에 블루를 펴주세요. 구두 입에 블루를 펴주도록 하세요. 자. 자,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우선은 10페이지 유형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유형 3번 한번 펴주세요. 자, 펴주시고요. 자, 외심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외심. 자, 외심은 뭐죠? 외심이 뭡니까? 외심. 어우, 등장이 아주 화려하시네. 어허, 아주 화려한 등장을 하셨어. 좋습니다. 자, 폭풍 등장. 자, 일단은, 자, 유형 3번을 보시면서 얘기할 게 뭐냐. 승호야, 외심은 뭐니?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가 뭐죠? 괜찮아요. 알려줄 거예요. 지호야, 혹시 외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삼각형 외심의 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거는 이제 성질 중에 하나긴 한데, 자, 그것도 맞아요. 서영아, 화려하게 등장했으니까. 외심은 뭘까요? 삼각형의 외심. 자,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은, 물론 성질들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써두세요. 외심은,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원의 성질이랑 관련이 깊어요. 자, 써두세요. 모르시면 써두세요. 자,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자,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다루는 녀석은 요 점까지가 여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요런 것도 있죠. 요거는 제 지호가 얘기한 건데 이 녀석의 현이에요. 그쵸? 현이고, 현에 대해서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치면은 이 녀석은 수직 이등분된 선의 교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죠. 그치? 자, 그리고요, 여기도 역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냐면 내가 이걸 다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3번에서는 외접원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요 놈의 좌표가 뭐예요? 좌표가 자, 정확하게 뭐 좌표 평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C가 이렇게 돼 있죠? 2,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린 좌표 정보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놈의 좌표가 뭐가 되니? 이놈의 좌표가 몰라요. 그래서 X, Y 이렇게 잡아둡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자, 이놈과 이놈의 거리하고요, 이놈과 이놈의 거리하고 이놈과 이놈의 거리가 같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녀석은 뭐가 같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같고요. 동시에 뭐랑도 같아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계산하기 편한 거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죠? 날려주세요. 날려주시면은 얘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되니까 날려주시면은 12x는 12가 되니까 x는 얼마? 1이 되고요. x가 1이다를 여기다가 탕탕 집어넣어서 탕탕 특공대 정리해 주시면은, 자, 9 곱하기 9 플러스 y의 제곱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1에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탕탕 특공대 해가지고 넘기시면은 8y가 뭐가 됩니까? 탕탕 8 되나? 그죠? 그래서 y는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외심의 정의를 모를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유형 4번.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계산이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에 대한 성질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외심의 좌표를 이 파란색 있죠? 요것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미리 얘기한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번 유형 볼게요. 4번 유형은 내가 길게 이거 안 풀 거예요. 안 풀 거고, 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따질 때는, 각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각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냐. 이렇게 써두세요. 이것도 유형에다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활용이 아니라 이용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숙제하실 때, 적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이 유형이 조금 이제 처음 보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A가 있고요. A는, 자, 4,2. 자, 어쨌든 간에 거리의 제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치? 4,2고. 그러면은 거리에 대한 공식을 써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P라는 점이 뭔지 몰라요. 자, P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뭐 최소값을 구하든 최대값을 구하든 뭐 엎어치든 매치든 우리가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구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P점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P라는 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P라는 점을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죠.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활용 문제 푸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AP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자, X제곱. 자, 이 다음에 계산이 조금 중요해서 요거는 푸는 건데,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변수 두 개 있는 녀석의 제곱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정리를 해보시면 2x제곱, 아니 그냥 씁시다. 다 써야 되나? 자, 2x제곱 쓸게요. 2x제곱 요거 두 개 같이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2x, 그렇죠? 8하고 4 그리고 플러스 16 더하기 4니까 20. 자, 그리고요 y에 대해서 2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하고 10이니까 마이너스 16y 그리고요 4 더하기 36이니까 플러스 40.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어떤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이 있어요. 요런 식이 있는데 이 함수 xy가 실수일 때 요 녀석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 xy가 막 변한다고 하더라도 요 놈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요 놈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치?
그러므로 얘는 G가 아무리 작아져봤자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돼? 4가 돼요. 그 말인즉슨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뭔가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2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플러스 9 하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그쵸?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선생님 보이니? 보여? 자, 거기다가 요 놈도 정리를 하시면은 2 y제곱 마이너스 8y 하고 플러스 16 하고요. 마이너스 32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거기다가 2 하고 8 해서 플러스 10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그러네. y-4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추가하죠. 최소값은 10인데 그때의 x랑 y는 뭐가 될까요? x가 무엇이고 y가 무엇일 때 최소값이 돼요? x는 3, y는 4일 때 최소값 10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나타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자, 아무튼 요거부터 얘기하고 자, 넘어갈게요. 6번 유형은 자, 6번 유형의 표현을 잘 보세요. 정리하고 있죠? 자, 6번 유형 문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6번 유형은 요것만 써놓을게요. 요것만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6번 뭐냐면 이 AP가 선분 PB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야, 여러분 조용히 해요. 잘 봐요. 점과 직선 사이 이용의 거리를 쓰는 것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길이의 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길이의 비를 이용하면은 내분점 공식을 바로 써먹어 버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거 써두세요. 얘를 그대로 얘를 이제 비례식으로 표현하면은 선분 AP 대 선분 PB를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지?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은 뭐 점 P는 뭐예요? 점 P는 선분 AB를 어떻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죠? 요게 훨씬 편해요. 오케이? 써두세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써두고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유형 7번. 다 정리했어요? 정리되시면은 유형 7번으로, 썼으면은 유형 7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유형 7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멘트를 한번 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분 A, B를 T 대 E-T로 내분하는 점이 제1사분면에 속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치? 네. 자, 우선은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봐봐. 선분 AB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은
자, 예를 들면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T 대 E-T를 내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밑줄 그으시고 요 점을 P로 두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을 일단 설정을 해두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P점의 X좌표와 Y좌표를 뭘로 잡으면 돼요? 내분하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니? 요 놈이 X라고 하고 요 놈을 Y라고 일단 세팅을 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자, X라는 놈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야. T 대 문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A점하고 B점을 내분한 점이니까 마이너스 2, 4 이렇게 해서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공식 그대로 쓰세요. 공식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4t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돼요.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뭐가 되죠? 아, 두 개 더한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이제 정리하시면은 뭐 돼요? 얘가 6t 마이너스 4니까 3t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돼요. 됐죠? 자, y는 뭐가 돼요? y는 역시 똑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y는 자 t 대 E-t인 거잖아. 여기에 좌표를 9,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9, 마이너스 9 이렇게 크로스 정리해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9t 하고요. 플러스 18 마이너스 9t 나누기 2가 되겠죠.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9t 플러스 9가 돼요. 자, 그럼 이제 P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가 T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X가 지금 요 점의 좌표는 자 3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t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줄 쳐놓고 하나 더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연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점이 1사분면에 속한다. 제 1사분면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멘트 있죠? 멘트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x가 0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멘트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써놓으세요. 그냥 줄 치고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로 써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얘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3t-2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9t 플러스 9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t가 3분의 2보다 크고요. 얘는 t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t 값의 범위가 나오죠. 그치? 3분의 2 t 1 이렇게. 그죠? 오케이?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시겠지? 안 보이니? 아까 또 그래가지고 얼른 다녀오세요. 혹시나 못 본 거 있으면은 근데 진우야, 혹시 못 들은 거 있으면은 영상 그 중간에라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아니면은 알았지? 얼른 갔다 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전 여기 개념 설명하면서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 말고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줄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자, 조금만 보세요. 자, 11번 유형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자, 요거는 내가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가계 이등분선 정리 기억해요? 공식 있는 거.
자, 11번 유형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자, 일단은 각의 이등분선. 자,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을 이등분해요. 자, 우리 닮음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A, 그래서 기억나죠? B, 얘가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공식 뭐 있습니까? 세인아, 각의 이등분선 요거 공식 기억나요? 닮으면 2-2에서 나온 거야. 닮으면서. 공식이요. 아, 뭐 각의 이등분선 정리. A 대 B는 그치? X 대 Y. 그렇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 A 대 B는 X 대 Y예요.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꼭 써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혹시 쓰고 있니? 서영이? 아니, 괜찮아. 여기는 줘도 되지? 네. 응.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여기 보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꼭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기는 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11-2번을 좀 볼게요. 11-2번. 11-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D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유형 11번 유형하고요. 11-1번 유형은 제외하세요. 안 풀어도 돼. 빼세요. 진우 것도 내가 써줘야지. 11-1하고 11-1번 유형은 빼세요. 빼셔도 돼. 자, 11-2번을 푸시면서 12-3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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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싹. 진우야, 11번 유형 자리 앉고 하세요. 여기가 A가 지금 3,7이에요. 자, B라는 녀석은 내가 거기 11번 유형에 X 쳐놨거든. 그거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이에요. 여기가 지금 4,0이에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요 D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려면 자, 뭘 써먹어야 될까? 길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써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이놈의 길이와 이놈의 길이의 B가 이놈의 길이와 이놈의 길이의 B와 동일하다 라고 했지. 그 말인즉슨 얘는 내분점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쵸? 느낌 와요? 요놈의 길이가 루트 얼마가 돼요? 25 더하기 7이니까 32가 되나? 32가 되나? 루트 32. 25 더하기 7이니까. 그쵸. 루트 32가 되고요. 얘는, 16 곱하기니까 4루트 2가 되겠네? 4루트 2가 돼요. 자, 요놈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놈의 길이는, 1 더하기 7이니까 루트 8이죠. 그러면은 2루트 2가 되겠네. 2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길이 B가 요놈과 요놈의 길이 B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길이 B가 2대 1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해주시면 돼요? D점의 좌표를 구하겠다고 하면은 Y좌표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X좌표의 내분점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대 1에 해당하는 거니까 2, 4, 8 바로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1 마이너스 2 분의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0. 즉 계산하시면은 얘는 2,0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내분을 이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자,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2번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한번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천천히 정리하셔도 돼.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얘기할 거야. 자취의 방정식. 자,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2x라는 이게 뭐예요? 1차 함수죠? 그치? 그쵸?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냥 줄 쭉 긋잖아요. 자, 이런 관계식이 주어질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족하는 녀석이에요? x에 뭐가 들어가면은 y가 뭐가 나온다는 그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P점이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x, y라고 잡아두면 이 x, y가 점이 이렇게 쭉쭉쭉 찍힐 거 아니야. 그쵸?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x, y가 쭉쭉쭉쭉 찍힐 거 아니에요. x, y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맞죠? 그죠? 그럼 0 집어넣으면은 x에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잖아. 여기 점 찍힐 거고. 그쵸? 당연한 얘기야. 1 집어넣으면 1,2 찍힐 거고. 2 넣으면 4가 찍힐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점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찍히겠죠. 그치? 그쵸? 쭉쭉쭉쭉쭉쭉쭉 찍힐 거예요. 그죠? 얘가 연결이 되면 직선이 되는데 이 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P라는 점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 P라는 점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서 지나가는 발자국 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죠? 발자국 같은 녀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발자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발자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치? 발자취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응. 얘가 그래서 이 녀석의 자취가 뭐냐? 바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의 자취예요. 그치?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이 선분을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을 나타내는 이 관계식은 뭘까요? 이걸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x와의 관계식이라고 일단은 왜 이게 방정식이냐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음함수의 아무튼 이걸 우리가 이 점을 만족시키는 P점의 자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어떤 관계식이 나오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서 당연히 도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치? 그 도형은 해당되는 어떤 점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 만약에 b는 2a라고 되어 있으면 a, b라는 녀석에 그 해당되는 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라 이 관계식을 따라가니까 그 점의 뭐식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도 y는 x제곱이 있다고 치면 이 위에 점 px, y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자취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취를 뭐라고 하냐? P점의 자취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요 관계식, 이것도 관계식이잖아요. 이 관계식을 우리는 이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냥 표현이 다르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어떤 Px, y라는 점이 있고 그 x와 y,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Px, y라는 점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겠다고 하면은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이 녀석이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아니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어떤 P라는 점이 이번엔 바꿔볼게요. A, B고 이때 B와 A의 관계식이 B는 2A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PA, B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뭘까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의 방정식이에요. 그 식이에요, 식. 함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얘가 y좌표에 x좌표잖아요. 얘를 y로 두고 얘를 x로 두면은 이게 바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결국에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봐봐. 이거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진짜 다음 시간 되면은 요거 다 질문할 거야. 아마도. 다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거야.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일단 이해를 시켜보세요. 봐봐. 점 P가 있어요. 11번 유형. 점 P가 있어요. 점 P가 12 그래 맞아. 땡큐 점 P가 2x-4y 2x-y -4는 0이라는 직선 위에서 움직인대요. 그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요때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잘 들어요. 자, A, B라고 세팅을 했어요. 이 상태면은 우리는 B, 2A-B -4는 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얘는 A, B인데 B가 뭐예요? 뭐 그냥 관계식만 써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해 위해서 그런 거예요. B는 P라는 점은 2A-4 A, 2A-4라는 점이 돼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Q점을 찾을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거냐?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Q점의 자취의 방정식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Q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 이거 하고 무엇에? A라는 점이 있는데 A점을 우리가 2,4라고 잡아놨고요. 이때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여기서 P라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이 P라는 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Q라는 점을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두 개의 문자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B를 썼으니까 여기는 X, Y라고 씁시다. 아니면 뭐 P, Q로 써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요놈과 요놈의 관계식을 찾겠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자, 그래서 Q점의 X와 Y의 X, Y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의 관계식을 찾겠다는 게 자취 방정식의 목적이라고. 관계식을 찾는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찾는 목적지가 돼요.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자, Q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요놈하고요. 이놈의 1대2 내분점이에요. 그쵸? Q는 선분 A, P의 내분점, 1대2 내분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Q점의 좌표를 설정할 겁니다.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봐봐요. 얘를 선분 AP는 선분 AP 1대2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 1, 2 써놓고 2 그리고 A 해주시면은 이때 요 X좌표가 어떻게 되죠? 크로스 해서 A 플러스 4 분의 3이 되죠? 그치? Q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1, 2 해놓고 4 하고요. 그리고 2A-4가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2A-4 하고요.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3이죠. 요 계산하면은 2A 플러스 4분의 4, 2A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쵸?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오케이? 됐어요? 내분점 그대로 쓴 거예요. 내분점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맞지? 그죠?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놈이 X고요. 요 놈이 Y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X와 Y의 관계식을 찾을 거예요. 요 놈과 요 놈의 관계식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서 할게요. X는 3분의 A 플러스 4죠. 그리고 Y는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 2A 플러스 4입니다. 근데 이 A와 B라는 녀석 있잖아요. A, B라는 녀석이 미안. 결국에는 요러한 A, B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A는 자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정리할 거예요. 왜냐 하면은 A에 대한 녀석이 여기에 식이 위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시키거든요. A, B를 대입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A와 여기 나오는 뭐 B라고 할 수 있겠죠? 뭐 A에 관련된 요 점이 뭘 만족시킨다고? 요 관계식을 일단 만족을 시켜요.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만족을 시켜요. A와 B는 요 관계식을 무조건 만족을 시킨다고. 이해돼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요거랑 연립하는 거예요. 얘가 만족한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X와 Y의 관계식을 이제 만들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자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올려주시면 3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치? 얘는 뭐가 돼요? 2A 플러스 4가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4가 3Y가 되겠죠? 그치? 그럼 A는 뭐가 돼요? A는 2분의 3Y 마이너스 뭐니? 갑자기 헷갈려. 3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치? 그죠? 거의 다 왔어요. 연립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뭐였어요? X와 Y의 관계식 찾는다고 했잖아. 맞죠? 목적이 이거라고 했잖아. 자취의 방정식 할 때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둘 다 A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3X 마이너스 4는 2분의 3Y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이 도출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은 이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X 마이너스 8은 3Y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시면은 얘가 넘겨주시면은 3Y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6X 마이너스 얼마니? 4가 되고요. Y는 얼마가 되니? 2X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관계식. X와 Y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Q점에,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에는 Qx, Y라고 하는 이 점에 자취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식으로 하니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정보를 들어가면은 헷갈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그대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과정, 그걸 한번 겪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시간이 남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8월 16일 언제지? 수업 시간이 저기 우리 휴일이 있어요. 8월 16일 토요일 있잖아. 좀 오래 뒤이긴 하지만 한 달 뒤에 8월 16일이 토요일인데 그때가 연휴라서 그때는 여기 휴강해요. 휴강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저 남은 시간 동안. 자, 조금 더 진도를 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 티저 같은 거라고. 자, 다 알고전 다시 한번 펴볼게요. 이건 무리하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55분 전에는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16페이지 펴주세요. 16페이지. 그리고 자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진짜 꼭 그냥 따라서라도 꼭 해주셔야 돼. 왜냐면 뒤에 원방 나오고요. 거기서도 자체 방정식 쓰고 자체 방정식이 계속 나오는데 초반에 이해 안 되면은 계속 밀려요. 자, 우선은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봐봐.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컨셉은 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얘는 1차 함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x와 y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방정식이에요? 함수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걸 x랑 y라고 하는 것, 그 두 문자를 미지수로 잡는다고 하면 이 방정식의 x랑 y의 적절한 값을 대입하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치? 특정 어떤 값들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일종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아니라. 근데 요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만 알아만 두세요. 자, 왜 갑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이게 혹시 궁금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치? 맞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m은 뭐예요? 기울기죠. 그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울기는 어떤 직선에서의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과 어느 임의의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얘는 요렇게 잘라주면은 수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x1, y1이고요. 여기를 x2, y2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뭐예요? x2 x1 하고요. 그리고 y2 y1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의 x값의 변화량하고요. y값의 변화량의 분수형 되죠.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를 해요. 우리 1차 함수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맞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x 증가량, 뭐 같은 얘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요. 좀 있어 보이게.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뭐예요? n은 y 절편을 얘기하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얘기해요? 기울기가 2다. 그리고 y절편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바꿀 수도 있죠. 꼭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얘는 EX-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똑같은 식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치? 이해되니? 괜찮아요? 이때 우리는 요렇게 표현된 식을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 마치 2차 함수식에서 그냥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여져 있는 우리가 보기 쉬운 식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 다 정대시켜 놓은 거 같은 거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어떤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은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두 가지 조건.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무조건 기준이 되는 정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울기 하고요. 한 점에 대한 정보가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 여러 가지 정보들 써가지고 1차 함수 만들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뭐냐? 바로 기울기와 한 점, 요게 가장 중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오케이? 여러분 1차 함수 다 했으니까 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많이는 안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한 점을 자 a, b라고 한다면은 이걸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는 어떻게 돼요? 다 기억나요? 몰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혹시 안 배웠니? 몰라? 몰라?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요걸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혹시 처음 들어? 이거 지금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그래요. 수아야, 혹시 이 두 개의 정보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혹시 처음 듣니? 했어? 안 했어? 들어본 적이 있어? 기억이 안 나? 이게 좀 모르겠다. 아무튼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x-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평행이동으로 설명하기 훨씬 편하긴 한데 자, 이렇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1이고 y 한 점을 지난다고 했으면 자 봐봐요. 얘가 요 점이 a, b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쵸?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a, b를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b가 m, a 플러스 n이 돼요. 그치? 그럼 n이 뭐가 돼요? n은 b-ma가 되거든요. 오케이? 자, 결국에 이거 그냥 외워서 쓸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할 때 할 거야. 그런데 자, 일단은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녀석은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m으로 묶어놓고 x-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그러면 일단 요거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기울기가 m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됐습니까? 외우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두 점 여기서는 x1, y1 그리고 x2, 아니 진짜 왜 이래? 자, x2, y2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습니까? 자, 우리는 두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직선상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요 점 x1, y1 요 점 x2, y2 자,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요 놈에 뭘 알 수 있어요?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기울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m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도출시킬 수가 있어요. x2-x1분의 y2-y1이라고. 그쵸?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울기만 변형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y는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x2-x1 분의 y2-y1 하고 자 여기서 한 점은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x-x1 플러스 뭐 하면 돼? y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식과 요 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식은 외우는 식이 아니야. 얘를 외우시라고. 그리고 두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식을 활용을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점 1,2를 지나고, 자, 빠르게 할 거예요. 자, 점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자, 이거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돼? y는 바로 나옵니다. 기울기가 3이고요. 어떻게?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게 돼요? 요거 그대로 쓴 거야. 맞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점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y는 어떻게? 네, 마이너스 2 하고요. x 마이너스 0 플러스 3 됐죠? 물론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3번 두 점을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어디를 지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는 거니까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0 요건 날려줘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4번에서 x축의 요걸 얘기 안 했네? 이런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두 점을 지난 직선 2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2번 유형. 2번 유형에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번 첫 번째 거. 자, 뭐만 알면 돼요? 한 점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y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4-3. 자, 기울기를 그냥 두 점 가지고 구해준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4-3분의 3-1 하고요. 뭐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x-3 거기다가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여기까지만 풀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3,1 그리고 7,1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y는 탄젠트는 잠깐 해야 되겠다. 자,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y는 뭐예요? 4,3 네,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자, 기울기는 7 마이너스 3 분의
뭐시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기울기가 0이에요.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하고 y좌표는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얘가 0이잖아요. y는 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y는 1이라는 직선이 뭔지 알죠? 그지? y는 1이라는 직선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빼먹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간단한 거 하나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은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자, 요것도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어떤 직선이 자 당연한 얘기인데 1-4번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1-4번 문제를 보시면 점 2,1을 지나는데 자 뒤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요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 양수 쪽으로 커지는 요 방향이에요. 얘하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각도가 몇 도예요? 60도. 그래, 얘기 안 하면 안 끝날 거야. 60도예요. 그러면은 이 각도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도는 결국에는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60도인가요? 아니요. 이 기울기를 수로 표현해야죠. 뭐에 대한 걸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표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 소아야? 소아야? 자, 이 도형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찍어서 물어볼 거야. 2? 아쉽네요. 루트 3. 왜 루트 3일까요? 세인아, 왜 루트 3이야? 탄젠트 60. 그럼 왜 탄젠트 60을 했어? 빨리 가고 싶어서. 자, 이게 결국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요놈의 길이분의 요놈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나타냈으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삼각비를 알면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 돼요.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x의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 루트 3의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1분의 루트 3이 돼서 얘가 루트 3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선의 각의 크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둔다면은 이때의 기울기는 뭐라고? 탄젠트 세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외워주셔도 요거는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4번에서는 뭐라고?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고요. 그치? 그리고 2,1을 지나니까 x-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밑에 유제는 됐어요. 이놈은 1번과 2번은 유제는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굳이 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블루 1에 나오는 녀석을 가지고서 숙제를 드릴게요. 자, 숙제 첫 번째는 알구전의 연습 문제 스텝 1 해주시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문자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블루
에서 어드밴스드는 안 풀고 갈 거예요. 어드밴스는 안 풀어요. 그래서 여기 좌표 평면에 대한, 평면 좌표에 대한 거 하시고,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29페이지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만 해오세요. 자, 그리고 숙제 아직 다 마무리 못한 친구들 있죠? 요거 내 숙제 못한 거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할 건데, 3명 있어요, 3명. 3명 있어요. 예? 이것도 문자로 다 보냅니다. 다음에 친구 다른 사람은 걱정할 거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